동양네트워크에서 빅데이터 파트를 맡고 있는 김영모 부장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스플렁크 기반의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 빅데이터 기반을 이용해서 어떤 금융 행위상의 어떤 프로드 행위를 탐지하는 것들을 하게 된 사례가 사실은 한 2년 전에 동양증권에서 최초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수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수행 결과를 가지고 이제 저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좀 솔루션화해서 패키지화해서 이제 지금 시장에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말에 이제 하나은행에서 이제 12월 달에 이제 스프렁크를 가지고 이제 마찬가지로 FTS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금융권의 사례가 그런 것들이 있었고, 지금 증권회사에서도 이제 몇 군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은행 쪽에서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시간이 한 15분 정도밖에 없어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저희 시스템에 대한 설명보다는 실제로 향후에 어떤 빅데이터 기반의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FTS를 구축할 때 어떤 부분이 좀 포인트가 돼야 되는데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개발한 그 시스템 이름은 헤임달이라는 시스템이고요.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외부에서 침해되는 그런 외부 침해 행위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과,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내부자에 의한 부정행위를, 그러니까 정보 유출 관련된 부정행위를 탐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전자금융거래상의 제3자에 의해서 어떤 고객의 그 계좌에 있는 금액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는 행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기능이 스플렁크 기반으로 구현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모델은 보시는 것처럼 일단 이 스플렁크라는 게 빅데이터 엔진이고 어떤 형태의 데이터든지 쉽게 수집하거나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석이 되는 대상에 대한 원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외부 침해라면 여러 가지 뭐 네트워크 정보라, 네트워크 기반의 보안 솔루션의 정보라든가, 아니면 내부 정보 유출에 관련된 뭐 DNI든 DLP든 이런 시스템에서 나오는 로그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금융거래 관련된 거라면 기본 어떤 형태로 어떤 빈도수로 뭐 예를 들면 이차를 했는가, 어느 은행에다 했는가, 이런 것들이 주요한 그 원천 데이터가 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수집을 해서 실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원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금융거래에 대한 데이터 마트를 만드는 겁니다. 마트를 만드는 게 뭐 금융거래일 수도 있고, 어떤 보안 데이터일 수도 있고, 어떤 리스크 관리에 관련된 데이터 마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데이터 마트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상 징후에 관련된 시나리오들, 행위들을 실제적으로 데이터 기반에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 마트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서 찾아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솔루션은 크게 보시는 것처럼 간단히 말씀드리면, 화면상에서 사용자 UI상에서 실제적으로 그 사용자가 찾아내고자 하는 어떤 이상징후 행위에 대한 시나리오를 업무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플렁크 쿼리를 막 짜시는 게 아니고 업무적인 조건이라든가 환경 변수를 줘서 그거 디파인을 하면 그게 자동적으로 이제 스플렁크 쿼리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그 시나리오 관리 기능들이 탐지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시나리오 관리가 디파인이 되면 실시간으로 적용이 돼서 그거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찾아서 행위를 찾아내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제 어떤 침해 사고를 대응하거나 그다음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는 것들은 실제 이제 관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실제 24시간 관제할 수 있는 화면들을 별도의 어떤 대시보드 기능과 연계해서 개발해 놨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자체를 스플렁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윗단에 여러 가지 관리 기능이라든가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 실제 자바 기반으로 개발이 돼서 스플렁크랑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간단하게 저희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시스템에서 구현하고 있는 FTS의 기능이 어떤 형태로 구현되어 있는가를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상금융거래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눠서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 어떤 사람이 특정 고객의 그 접속 정보를 불법적으로 빼내는 거죠. 그 사람의 계정이든 공인인증서든 아니면 비밀번호든 보안카드든 이런 거 다 빼내서 불법적으로 접속을 한 이후에 어떤 금융거래를 통해서 돈을 빼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크게 처음에 이 사람이 접속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과연 그 본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고요. 거기서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 이 사람의 거래 형태가 과거에 그 본인이 했던 거래 형태가 얼마나 다른가, 어느 정도의 편차가 있는가를 따져서 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확실한 경우에는 이런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인증이라든가 뭐 조사 상태로 들어가서 실제 그 거래를 승인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죠. 그래서 크게 이제 FTX 구성 요소는 저희가 봤을 때 크게 4가지 그 구성 요소가 이제 실제 구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사용자 접속 매체 관련 정보는 별개로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거래 이력,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그 다음에 그 금융기관을 통한 다른 금융기관의 거래 이력들이 분석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크게 2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해당 금융기관의 고객의 보편적인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특수한 어떤 이상행위들을 디파인하는 것들이 맨 마지막에 보시는 이상거래 탐지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게 특정 고객은 예를 들면 다른 고객과 거래 형태가 틀리기 때문에 약간 불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 고객의 고유한 거래 형태를 분석해서 그걸 가지고 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이제 이상거래 판별 모의라고 보는데, 이 2가지가 다 결합이 돼야지만 실제적으로 좀 더 이제 고도화돼서 이상금융거래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구현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당타사 거래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이제 과거에 그 해당 금융기관과 또 그 금융기관을 통한 타 금융기관의 거래 이력을 좀 더 변수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평균 이체 금액, 그다음 이체 간격, 뭐 자주 이체는 계좌, 이런 것들을 갖다 최대치나 최소치 평균값을 가지고 각 고객별로 관리하면서 특정 어떤 사람이 그 해당 고객의 계좌로 이제 예를 들면 접속을 했을 때 그 거래 형태가 여기서 얼마나 그 편차가 있느냐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판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상거래 판별명은 앞에서 말씀드린 거래 이력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그 고객의 과거 이력, 거래 이력을 변수한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스코어링을 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게 결국은 스코어링 값이 굉장히 높다라는 건 결국은 이제 부정거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 이상에서는 부가인증을 거친다, 또 그보다 더 높은 기준에서는 실제 차단을 한다, 이런 의사결정 사항을 실제로 프로젝트 수행 과정의 초기에 과거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결정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고객의 과거 이력을 보면 개인마다 특정한 어떤 그 거래 형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주로 이 사람은 이체를 하는데 온라인상에서 사무실에서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뭐 주기가 일정하다든가, 그리고 장소가 일정하다든가, 아니면 채널 자체가 사용하는 게 극히 제한되어 있다든가,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주로 인터넷 뱅킹을 많이 하는데 오늘 갑자기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했다라면 한 번씩 의심하고, 그런 것들이 실제 거래 형태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실제로 이제 부정거래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이 프로파일이라는 건 초기에 이제 프로젝트를 할 때 초기에 그 고객의 과거 이력, 뭐 한 6개월이든 2년이든 분석을 해서 실제 반영을 하지만, 오픈 이후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매일매일의 트랜잭션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마다 실제 해당되는 부분들이 실시간으로 해당 고객의 프로파일이 갱신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파일에 대한 갱신을 할 때는 특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모든 것들을 다 변수할 수는 없기 때문에 판단이 되는 기준들을 몇 개 만들어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계좌 접속 방식이라든가 뭐 매체가 우선순위가 어떻다든가 이런 것들을 변수화해서 해당되는 내역들을 분석을 해서 이제 실제 프로파일링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보시는 것처럼 뭐라 거래 이력, 빈도수, 계좌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프로파일링에 대한 변수를 가지고 뭐 일정한 공식을 만들고, 그것들은 사실은 이제 각 고객마다 과거 거래 이력을 분석하면서 내용들이 굉장히 상이하기 때문에, 그리고 해당 고객의 어떤 그 금융거래상의 보안 취약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분석을 하게 돼서 실제로 이제 스코어링
산식을 별도로 이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 말고 분명하게 예를 들면 사고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특정 고객이 아니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래서 그 고객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반드시 이건 부정거래가 분명하다라는 사고 사례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고 사례들은 별도로 이제 픽스된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바로 적용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시나리오 자체도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 그래서 그 시나리오 자체에 대한 어떤 스코어링 값을 별도로 기준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선정이 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중국에서 접속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신규 계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100만 원, 100만 원 미만으로 복수에 이체한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세 가지 룰이 적용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사고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번도 중국에서 거래한 적이 없는데 중국에서 접속을 해서 이런 행위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 사고 사례로 이어지고 굉장히 많은 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실제로는 차단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간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 밑에 있는 내용들도 유사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 시나리오 형태로 적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접속 관련된 실제 사용자가 접속을 했을 때 그거 관련돼서 실제 부정거래를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있고요. 거기서 판별이 안 된 경우에는 또 거래 형태를 보고 또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통상적인 시나리오는 이런 접속과 거래 형태 양쪽의 룰을 다 적용해서 복합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는 실제로 특정 고객의 모든 정보가 다 유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이 접속룰이나 거래를 가지고 일반적인 사고 사례에 지정된 그런 특정한 시나리오 가지고는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상거래 판별 묘연하게 필요한 게 각 고객의 특정한 거래 형태를 분석을 해서 그것마저 비교할 수 있어야지만 실제로 좀 더 이제 이상거래 여부를 고도로 정밀하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FTS 이렇게 얘기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요새 금융시장에서. 그러면 FTS가 여러 가지 형태의 FTS 시스템이 있습니다. 사용자 접속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FTS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통합로그 제품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있고 저희가 만든 빅데이터 기반의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 접속 정보, 사용자 매체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FTS 시스템들은 뒷단의 거래 형태 분석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유연하지 못합니다. 정밀하지가 못하다는 거죠. 근데 요새는 이 사용자 매체 정보가 얼마든지 변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FTS에서 거기서 막혀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의하셔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빅데이터 기반의 이런 시스템들은 앞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이게 기업에 보시면 그 여러 가지 형태의 시스템도 있어요. 그러니까 FTS 말고 이런 유사한 이상징후 관련된 시스템들이 예를 들면 뭐 자금 세탁 방지라든가 내부 통제 시스템, 감사 시스템, 검사 정보 시스템, 상시몰 이런 형태로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시스템들을 개별적으로 구축해서 운영하는 게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또 유지보수에 대한 인력 부담도 상당히 크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FTS를 통해서 빅데이터 기반으로 도입을 하시게 되면 전체적인 그 리스크 관련된 모든 데이터 마트를 하나로 통일하실 수가 있으세요. 거기서 FTS를 구축을 하시든 아니면 정보 유출 모니터링을 하시든 자금 세탁 방지를 하시든 아니면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하든 굉장히 자유롭거든요.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그러니까 좀 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좀 더 안정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이제 이쪽 부분이 좀 더 데이터 분석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좀 더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요새 이제 FTS 시장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지 잘 않으시고 당장의 어떤 컴플라이언스 이슈, 올해 아니면 내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바라보시게 되는데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거꾸로 ROI가 더 적거나 투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그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FTS 구축에서 이 스플렁크 기반의 빅데이터라는 건 기본적으로 접속 정보가 있을 때 그 접속에 대한 이상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접속 정보 자체를 스플렁크가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통상적으로 은행들은 사용자 매체 정보를 수집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별도로 다 도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같이 사용을 하면 굉장히 고도화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제2금융권, 증권이나 보험사는 이런 사용자 매체 정보를 좀 고도화해서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앞단의 접속 정보를 세밀하게 분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그런 시스템들을 추가적으로 도입해서 같이 결합을 시키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